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간만에 찾아온 상승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 원래 주식은 변동성이 큰 거니까 너무 개의치 않으셨으면 하고요. 어차피 좋은 주식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고 봅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가 역대 최고가를 또 달성을 했는데, 그 와중에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은 지금 아직도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빠졌고, 이제 12월부터는 사명까지 아예 메타로 바꾸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페이스북을 저가 매수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지금 수량을 모으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묵묵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량을 모으는 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제목부터가 마음에 들죠. 6만전자는 이제 끝났다. 삼성전자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 사실 제가 영상을 올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같은 날 좀 올라줬으면 제가 기분 좋게 올렸을 텐데, 하필 지금 7만원 선이 깨질까 말까 하는 타이밍이라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었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거의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었죠. 분명히 실적은 창사 이래로 역대급으로 좋습니다, 지금이. 그리고 요즘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특히 PC용 DDR4 메모리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요. DDR5 램의 출시로 오히려 그 하락분을 만회하고도 충분히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메모리 업황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루한 조정은 이제 올해 끝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실적부터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매출이 73조 9,800억, 영업이익은 15조 8,200억, 순이익은 12조 2,900억을 기록했다고 이미 밝힌 바 있고요. 참고로 삼성전자 분기 매출이 70조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밸류에이션 메리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굵직한 일들이 몇 개 있었죠. 잘하는 걸 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분야에 진출해서 성장 동력을 창출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선 이걸 중요하게 보는데, 아무래도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M&A입니다. 삼성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현금성 자산만 120조를 들고 있는데 생각보다 M&A가 너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에 하만을 인수하고 나서 아직까지 인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NXP 반도체나 인피니언도 사실 요즘에는 몸값이 너무 오르는 바람에 거의 무산되는 분위기죠. 한참 검토할 때 당시에는 사실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처럼 문제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비싸다고 망설였었는데 지금은 몸값이 몇 배가 더 올라서 현실적으로 물 건너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차량용 반도체를 인수 안 할 것 같습니다. 의외로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M&A를 하면은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물 건너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실망 매물이 좀 나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파운드리도 3분기 실적은 꽤나 괜찮게 나왔지만 1, 2분기 때만 해도 실적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여기서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았나 또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파운드리는 1분기에 적자가 났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야 워낙에 잘하니까 이거는 아무리 잘해도 평타밖에 못 칩니다. 이미 기대치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최고조에 달해 있기 때문에 역대급 실적을 내도 사실 주가에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죠. 그리고 실제로 3분기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지만 시장 전망치보다 많이 뛰어넘을 정도로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장 전망치 수준으로 나왔었죠. 자, 하지만 중요한 건 미래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다 쳐도 이제 4분기부터는 삼성전자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메모리 반도체 다운 사이클이 이미 최근 10개월간 삼성전자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주가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선반영되는 특성이 있다고 감안해 봤을 때 현재 시점은 추가적 하락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주장이고요. 실제로 10개월간 주가가 거의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 정도면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주 치고는 정말 굉장히 많이 빠진 거고, 웬만한 악재는 다 선반영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기 영업이익은 내년 2분기까지 하락하다가 3분기부터는 다시 증가하지 않겠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에게는 너무나도 노잼일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길게 보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주가 반락 국면이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너무나도 정확한 분석입니다. 장기 투자자는 오히려 주가가 빠지면 싸게 살 수 있다고 좋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장을 보면 손해지만 길게 보면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메모리 업체들이 올해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설비 투자를 보수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메모리 업체들이 의외로 탄력적으로 공급을 잘 하더라는 겁니다. 설비 투자를 보수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얘기는 생산량을 늘리지 않겠다는 말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갑자기 물량이 쏟아졌을 때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을 텐데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잘 대처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자체가 가격 변동폭이 크고 수요와 공급에 굉장히 민감한 분야인데, 이걸 유연하게 대처를 잘한다는 얘기는 이 자체로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를 보수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과공급을 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져서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비는 투자비대로 겁나게 쏟아부었는데 가격이 빠져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거든요. 그래서 서로 눈치를 봐가면서 무리하게 증설을 하지 않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생산량이 적으니까 이익이 많이 안 남을 것 같지만 오히려 가격이 올라서 수익은 더 증가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마이크론 디램 공장이 정전이 났을 때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 능력으로 봤을 때 메모리 업황이 추세적 하락 사이클로 진행될 가능성을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나오죠. 내년 하반기 메모리 가격 반등과 더불어서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제 본격적으로 고성장 사이클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파운드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1, 2분기까지는 파운드리 실적이 별로였습니다. 3분기 들어서 실적이 좋아졌고 심지어 내년부터는 조 단위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벌써 나왔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죠. 올해 1분기만 해도 1000억 적자가 났었는데 내년부터는 분기당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 이건 엄청난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과 폴더블 스마트폰, 지금 출시 초기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우리에게 기대감을 많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고가 폰인데다가 지금 애플에 비해서 이익률이 너무 밀리거든요. 오히려 출고량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세계 1위인데 매출에서도 애플한테 밀리고 영업이익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밀립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영업이익을 내는 수준이 애플은 전 세계 시장에서 약 75%를 다 독식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불과 13%에서 15%밖에 이익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점유율 1위인 것과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별 영향가 없는 중저가 폰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워낙에 고가로 팔다 보니까 조금만 팔아도 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애플과 프리미엄 폰 경쟁이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이 고급 폰에서 성과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판매는 많이 했고 출하량 기준으로도 가장 많은데도 애플에 비해서 돈은 거의 남기지 못하는 정말 속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폴더블 폰을 내놓은 건데 그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는 고급 폰에서도 애플과 어느 정도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김칫국 마시기에는 시기상조지만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반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메모리 반도체는 DDR4 PC에 한해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지만 DDR4가 새로 출시됐기 때문에 그 손해분을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을 것이고, 파운드리 실적은 역대급 실적이 기대가 되고 폴더블 폰 스마트폰의 대박으로 수익성도 많이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가도 이미 10개월 동안 주가는 충분히 악재가 반영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오바는 아닌 것 같고 충분히 근거 있는 합리적인 전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특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항상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